이제 열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이걸 왜 못하지? 세 번 네 번 도전을 해보고 뭔가 문제가 안 풀리면요, 그러면 한꺼번에 싹 다 바뀝니다. 이 중간중간에 보면 이런 게 깔끔하죠. 비개발자가 웹사이트 제작에 알아야 할 뭐 HTML. 안녕하세요. 소상공인과 1인 세러를 위한 유튜브 채널 소우센터입니다. 제가 2달 전에 활동하고 있는 영업회사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이트를 보고, 제가 좀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했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이트를 만들어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려면 오른쪽 위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요, 잠시 한번 보시고 그것을 만들면서 느꼈던 점,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똑같은 사이트를 한 번 더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큰 거를 알게 됐어요. 이 영상 끝까지 좀 보시면, 저같이 개발자 아니신 분들이 영상 보시면 이거 한번 도전해 볼만 하겠다 생각이 드실 거고, 그리고 비용도 상당히 절약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끝까지 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소위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사이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제작을 시도를 해봤는데요, 중간에 다 멈췄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이거 안 되겠는데, 못 하겠는데. 근데 이 사이트를 보고서는 해보고 바로 유료 결제를 했습니다. 일단 회원 가입을 하면요, 100번까지는 무료예요. 이 100번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어떤 지침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 중간중간 얘가 이제 저장을 합니다. 그 저장하는 게 한 번 한 거예요. 100번 저장할 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요 프로그램으로 사이트를 만들면서 100번까지 딱 채우고 나서 바로 결제를 했습니다. 이건 끝까지 해볼 만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제를 했습니다. 자, 사이트를 만들면서요, 제가 느꼈던 점이 뭐냐면요, 자, 요게 이제 제가 만든 사이트입니다. 자, 사이트를 만든다라는 것은 이렇게 멋진 어떤 건물을 하나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런 똑같은 메커니즘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 이런 건물을 지을 때 뭘 해야 되죠? 일단 설계가 중요하죠. 설계. 어떻게 만들 것이다 라는 설계도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이렇게 뼈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뼈대 다 만들고, 다 뭐 보일러 넣고 전기선 배선하고 다 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하죠. 똑같습니다. 모든 거 기능을 다 구현을 하고요. 그때는 인테리어는 생각도 안 하셔도 됩니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하고 나서 한 방 한 방 이제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처음 만들 때는요, 그거를 잘 못했어요. 1층 이렇게 만들고 나서 2층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밑으로 뭐 배선도 넣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다시 또 다 뽀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쓸데없이 비용을 많이 낭비를 한 거죠. 그리고 설계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 구체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개인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쵸? 일단 만들고 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은 또 디자인에 약하기 때문에 이게 사이트가 어떻게 구성돼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어떻게 설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제가 첫 번째 도전한 사이트입니다. 이게 보시면 색깔이 좀 이렇게 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여기도 좀 색깔이 다르죠. 뭐 이런 것도 있고, 전체 영업 현황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것을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색깔이 좀 달라지죠. 여기도 보면 좀 이 높이가 서로 좀 안 맞죠. 여기 수평이 안 맞죠. 이런 것도 있고, 여기도 보시면 이거와 이거가 좀 안 맞죠. 사실 이 테이블에서 이거 구현하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여기를 눌러서요, 요거를 이렇게 변경을 했을 때 이렇게 따라 변경이 돼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요것도 이렇게 따라서 변경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구현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중간에 생각이 또 바뀌기도 하고, 말하자면 이제 설계 도면이 바뀐 거죠. 이 대시보드 구현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것들 다 만들다가
생각이 바뀌어서 또 변경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원했던 기능들이 다 구현이 돼서 이제 공개도 하고, 예, salesmanagement.kr 그 주소로 연결도 하고 했습니다.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우연치 않게 제가 요 사이트를 여기 F11을 누르면, 키보드에서 F11을 누르면 이렇게 개발자 모드로 들어옵니다. 여기를 누르고 이제 이런 데를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 코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를 이렇게 눌러봤는데요, 예, 이렇게 보시면 제가 뭔진 모르지만 이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만들 때 얼마나 우격다짐으로 만들었는지 이제 이걸 보면서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내가 그 AI한테 자, 억지로 만들기 시켰구나 라는 게 이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불안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똑같은 사이트를 한번 더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현이 됐으니까요, 이것을 이제 글자로 다 남겼습니다. 위에 이제 내비게이션은 뭐가 있어야 되고, 이 표는 어떻게 구성돼야 되고, 이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내가 뭘 원하는지를 다 이걸 보면서 적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쭉 적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소위 이제 프롬프트입니다. 전체 사이트에 대한 프롬프트. 어떻게 보면 설계 도면이죠. 아까 말씀드린 건축물에 비교하자면 이제 이게 설계 도면이죠. 이게 설계 도면이 쫙 해서 끝까지 나온 겁니다. 12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 가렸네요. 여기 보시면 12페이지, 예,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자,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 이제 그 사이트 제작 이제 사이트인데요, 여기 이제 첫 번째 만든 것이고, 이 똑같은 걸 한번 또 만든 거죠. 프롬프트 그걸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만들어,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본 겁니다. 자, 이게 새로 만든 사이트입니다. 보시면 뭐 느끼시겠지만 이 중간중간에 보면 이런 게 깔끔하죠. 전체적으로 색깔이나 이런 게 다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그쵸? 제일 중요한 게 이 영어 편향인데요, 여기도 이렇게 아주 깔끔하죠. 그리고 여기도 전체적으로 통일화됐고, 자, 이게 가능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에 구성이 싹 됐기 때문에 이렇게 좀 깔끔하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다 완벽하게 나온 건 아니었어요.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들어가면서 좀 더 수정을 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생각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 사이트를 만들 때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다크 모드로 해서 이 대시보드를 하나 구성을 하고 라이트 모드로 들어가면 이게 색깔이 안 맞는 거예요. 엉망이에요. 일관성도 없고. 그럼 그걸 또 하나하나 다 수정을 해요. 그 다음에 공지사항으로 들어가서 또 다크 모드로 들어가서 또 이렇게 다 이렇게 생각한 대로 다 구현을 해놓고 라이트 모드로 또 가면 또 안 맞아. 그럼 또 하나하나 다 또 수정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웠던 거죠. 했던 일을 또 하고 생각이 바뀌면 다시 또 다 부셔서 다시 만들고 뭐 이런 쓸데없는 짓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만들 때는 이거는 아예 건들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기능부터 다 하고 나서 100번까지가 무료라고 했잖아요. 100번을 딱 하고 나니까 거의 다 구현이 됐습니다. 요 공지사항 요 한 페이지 하고 요거만 빼고 나머지는 다 이제 구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계속 진행을 해야 될까, 아니면 또 한 달을 기다려서 또 100번 무료 나올 때까지 기다릴까 하다가 기다려봤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제가 이것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만들더라도 이거로 인한 무슨 일이 발생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달 더 기다리고 이제 공지사항을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의외로 복병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공지사항 이거 만들어라고 했을 때 이게 기능이 다 없었어요. 말 그대로 텍스트만 간단히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공지사항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편집도 가능한 공지사항을 원한다 하니까 나름대로 이제 또 구현을 했습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
그래서 자세히 적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편집은 이러이러이러한 기능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니까 얘가 이제 그때부터 버벅대는 거예요. 잘 못하는 겁니다. 아니 이걸 왜 못하지? 그리고 안 됐어, 다시 만들어, 다시 만들어, 계속 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열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이걸 왜 못하지? 이거란 말이야,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이 사이트에다가 이복의 친구,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그냥 단순한 게시판이고 너무나 간단한 건데 이거 왜 못하냐. 그러니까는 이 AI가 자기도 이해한답니다. 이건 간단한 기본 기능인데 이번에 좀 확실히 만들어보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또 만드는 겁니다. 계속 도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근데도 잘 안 됐어요. 근데 막 이제 푸시를 한 거죠. 결국은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완성을 하니까 100번 무료인 걸 거의 다 쓴 거예요. 그런 나머지 걸로 요거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두 개를 하면서 굉장히 큰 걸 얻게 됐습니다. 의외로 요거는 금방 했어요. 왜냐면 같은 문제가 거의 있었거든요. 뭐냐, 자,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사이트를 만드는 거는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이걸 항상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공지사항 이제 집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만드는데 이걸 만들어라고 했단 말입니다. 제가 지침을 구체적으로 준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그 스티로폴 안에 있고 중간 옆에 이제 이렇게 판넬 같은 거 있잖아요. 단열만 이렇게 되는 아주 간단하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그걸로 만든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고 나서 너무 이제 허접하고 하니까 거기다가 빌트인 뭐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설치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막 한 거죠. 뼈대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말 그대로 뭐 나무판 같은 걸로 간단하게 만들어 놨는데, 제가 막 거기다가 너무 럭셔리한 걸 막 이것저것 붙이는 거죠. 뭐 샹들리에도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AI는요, 이러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다시 부시고 뼈대부터 철골로 해서 다시 짓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현재 있는 사이트 그 구조에서 꾸역꾸역 제가 말한 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덧대는 거죠. 다행히 제가 생각했던 이 공지사항은 말 그대로 좀 간단한 게시판이니까요. 얘가 나름대로 막 노력을 해서 구현을 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왜 이 게시판 하나 만드는데 왜 이렇게 힘들었지? 하면서 낸 결론이 그겁니다. 같은 게시판이라도 그냥 간단한 게시판과 제가 생각한 복잡한 편집을 요하는 게시판이 어떤 그 종류 자체가 다른 거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마치 이거죠. 나무 판자떼기 집과 철골로 만든 집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게 다르듯이 완전 다른 형태로 구현이 돼야 되는 건데, 뼈대 자체가 다른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어떤 기능을 넣어줘라고 했는데 두 번, 세 번 했는데 그걸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억지로 막 꾸역꾸역 해서 해라라고 하지 말고 완전 부시고 새로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 왔는데 다시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말 그대로 잘못된 이게 다 사라집니다. 깨끗한 상태로 돼요. 돌아갑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시판의 구조는 이렇고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걸 다시 설계를 하듯이 해서 다시 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몰랐던 거죠. 자, 그것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게 이겁니다. 제가 이제 요거 처음 이제 시작하기 전에 얘한테 명심해야 된다, 이거 할 때는 제가 이제 처음에 만들었을 때 어려웠던 점들을 쭉 설명을 하고 이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침을 내리고 딱 했어요. 근데 생각대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라이트 모드가 됐는데 바디 쪽 백그라운드는 라이트 모드가 안 된 거예요. 안 되고 제가 우려했던 바대로 뭐 이런 데 가면 색깔이 다르고 뭐 이런 거. 다시 한번 지침을 줬습니다. 내가 이런 거 명심해서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안 됐다, 다시 한번 해봐 하는데 또 안 되더라고요. 세 번째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공지사항 만들었을 때처럼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뭔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 다시 롤백을 했어요. 요거 처음 적응하기 전 공지사항 완성하고 난 그 단계까지 돌아가고 나서 제가 이제 내린 지침을 다시 한번 봤어요. 봤더니 중요한 걸 하나 빼먹었더라고요. 라이트 모드로 가면 이 백그라운드로 다 배경을 화이트로 해야 된다 라는 명령을 안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지침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또 수정을 했습니다. 다 화이트로 해야 되고, 텍스트가 화이트인 거는 모두 다 블랙으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아이콘들은 색깔이 있는 것들은 색깔을 유지를 해야 되고, 요런 것들은 다 버튼이잖아요. 버튼의 색깔을 다 유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확한 지침을 다시 줬습니다. 주고 나서 딱 구현을 하니까 거의 완벽하게 다 됐어요. 의외로 이거는 쉽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3번 4번 도전을 해보고 뭔가 문제가 안 풀리면요, 전체적인 명령을 다시 내리는 게 더 좋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 이런 데 들어가서 약간의 수정사항은 있었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인테리어만 약간 고치는 형태 정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죠. 그런 거 수정하는 건. 자, 똑같은 사이트를 2번 만들면서 제가 느꼈던 제일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용어를 모른다는 거였어요. 요게 플레이스 홀더이거든요. 요렇게 인풋 입력창이 있고 요 안에 있는 회색의 텍스트, 이게 플레이스 홀더라는 겁니다. 플레이스 홀더라는 이름을 알면 아까 다크 모드에서 화이트 모드로 갔을 때 플레이스 홀더가 다 화이트이면 안 보일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만들 때는 이렇게 한 겁니다. 요 한 페이지에 있는 요거를 여기에 지금 이걸 다 설명해야 되는 거죠. 요 안에 입력창이 있는데 이 안에 있는 글씨가 다크 모드일 땐 보이는데 화이트 모드일 때 텍스트가 화이트니까 안 보인다. 그레이로 바꿔줘라.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플레이스홀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요거 하나만 딱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이 플레이스홀더라는 걸 알면 전체 플레이스홀더에 텍스트가 지금 화이트로 되어 있는데 그레이로 바꿔줘. 그러면 한꺼번에 싹 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뭐 CSS 튜토리얼 해가지고 이 CSS 관련된 이 모든 명령어를 한번 텍스트 해봐라 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있는데 이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코드 기반이에요. 코드를 먼저 보여주고 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자체를 모르잖아요, 저희들은. 그래서 제가 뭘 만들었냐면 블로그에다가, 여기 제 블로그거든요, CSS 50선 해가지고 이 코드를 다 넣습니다. 그리고 코드보다 이 결과물을 먼저 이렇게 보여줬어요. 이걸 보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 글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툴팁이라는 용어 이름을 알아야 이거를 명령을 내릴 거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링크는 제가 밑에 영상 설명란에 남겨놓겠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코드펜이라고 있습니다. 자, 코드펜이라고 들어오셔가지고 요거를 누르시면 요 HTML 넣는 데가 있거든요. 자, 여기 블랙 부분 돼 있는 부분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요, 여기다 붙여 넣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여요. 예, 요게 플레이스 홀더입니다. 그리고 다른 게 있잖아요. 요 밑에 요거를 여기부터 섹션에서 섹션까지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섹션에서 섹션까지 여기를 덮어 써도 되고요. 이렇게 그냥 밑으로 그냥 붙여도 됩니다. 그러면 2개가 보이죠. 예, 요게 아웃라인 버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올렸을 때 색깔이 변하는 거, 이거를 호버 효과, 마우스 오버지 스타일이 변경되는 거, 이것을 호버 효과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를 알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보시고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보면요, 재밌어요. 특히나 이거 마진이 뭐고 보더가 뭐고 패딩이 뭐고 이런 것들은 여기다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이 값을 한번 변경해 보는 겁니다. 패딩 20인데 120으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이렇게 변합니다. 기다리면.
이렇게 마진을 120으로 넣었을 땐 어떻게 바뀌나, 이렇게 한번 다 해보시면 재밌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두 가지 영상이 있습니다. 역시 제가 영상 하단에 남겨놓겠습니다. 이건 이제 개발자가 바이브 코딩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처음부터 어떻게 코딩을 해서 완성을 시키는지에 대한 설명을 차근차근 해주신 분이 있어요. 요거 보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개발자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됐어요. 이거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주 이분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분이 레플릿이라는 사이트의 전반적인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제가 첫 번째 사이트를 만들 때 이분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지 않고 처음에 그냥 출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만 원이라는 비용이, 물론 20만 원도 큰 비용이 든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 비용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분 영상을 보고 그걸 시도했다 그러면 아마 훨씬 덜 들었을 거예요. 먼저 한번 전반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 에이전트 어시스턴트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시스턴트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에이전트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 보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Your app crashed. 이게 뭔가 망가진 거예요. 그리고 ask assistant to debug. 그러니까 어시스턴트로 뭔가 내가 수정을 할 때 뭔가 망가지면요, 어시스턴트는 한 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를 변경하는 정도, 그 정도는 어시스턴트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시스턴트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망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스스로 고쳐요. 그리고 ask assistant to debug, 디버거를 해라 라고 이렇게 요청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청을 하면 이거는 말 그대로 한 페이지에서 뭔가 문제가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 에이전트로 하면서 이렇게 나올 경우가 있어요. Your app crashed. The agent is working. 그러니까 이거는 에이전트를 하면서 이제 그게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에이전트 is working. 에이전트가 이제 고치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Ask the agent to debug. 에이전트한테 디버거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뭔가 완전 꼬인 거예요. 그러면 디버거를 해라라고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사이트 만들 때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갔죠. 원래 돌아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출발할 수 있게 딱 사이트가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완전 멘붕이 왔어요. 다시 또 더 과거로 왔어요. 안 돼. 계속 안 돼요. 그러다가 혹시 이거 아닌가 하고 했던 게 뭐냐면 ask the agent to debug, 이거를 눌러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그걸 눌러봤더니 수정이 됐어요. 완전히 망가졌는데 과거로 돌아갔을 때 사이트가 열려야 됩니다.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고 계속 ask the agent to debug 이렇게 나오면 디버깅을 요청하라는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고쳐져요. 자, 이게 처음에 들으시면 지금 무슨 말이지 하실 수 있는데 사이트를 만들다 보면 이런 게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Your app crashed. 이제 지금 앱이 망가졌어요. The agent is working. 이렇게 나오면 좀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ask the agent to debug 하면은 고치라고 하는 버튼이 밑에 왼쪽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은 고쳐라라고 명령을 내리셔야 됩니다. 정리를 좀 하면요, 중요한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나 회원가입을 이제 레플릿을 하시면 100번이 주어져요.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런데 이때 구글은요, 아이디 만드는데 제한이 없잖아요. 자, 요거는 소스센터 아이디입니다. 소스센터 아이디. 제가 뭔가 이렇게 개발을 할 때는 소스센터 아이디로 들어가서 합니다. 근데 개발 이외에 다른 일반적인 거를 할 때는 제 개인 계정으로 들어가요. 자,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처음에 만들 때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중요치 않게 사용하는 아이디로 들어가서 만들어 보세요. 우리가 기획력이 뛰어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만들다 보면 계속 수정이 될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 잘 안 될 수도 있고 뭐 망가질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만드세요. 끝까지 만들고 그걸 보고 전체적으로 이 사이트에 대한 설명을 다 적으세요. 각 페이지는 어떻게 구성돼야 되고 뭐 다 적으세요. 적을 수 있는 거 다. 그 다음에 그거를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구현하고자 하는 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시면 정말 깔끔하게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연습용으로 100번을 썼고 내가 들어가서 정말 구현하고자 하는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다시 또 100번을 쓰기 때문에 총 200번을 무료로 쓰는 거잖아요. 필요하면 또 한 번 연습하고 그 다음에 할 수도 있죠. 예. 연습을 충분히 하고 도전을 하시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비용을 이렇게 들이지 않고서도 아주 멋진 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거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러버블이라는 사이트, 이 사이트는요 디자인을 잘해요. 상대적으로 이 레플렛은 디자인적으로 좀 약합니다. 제가 지금 하나 만들고 있는 건 뭐냐면 만들었습니다. 이미 만들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사이트에서 만들었어요. 여긴 디자인이 잘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이트 전반적인 그 디자인을 이렇게 사이트를 다 캡처를 해서 얘한테 다시 준 거예요. 사이트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그러면 디자인도 예쁘게 나오죠. 그것도 하나의 또 방법입니다. 네, 오늘 영상 어떠셨는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면 재밌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사이트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큰 기쁨일 겁니다. 사이트 제작에 도전해 보실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회원가입 링크를 통해서 해주세요. 이 링크로 회원가입하시면 소호센터를 응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